업무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스위치를 온오프 하는 것처럼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원격 근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가 물리적으로 멀어지다 보니 누가 얼마나 오래 앉아 일했는지보다는 누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고 도출해낸 결과물이나 성과가 무엇인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업무 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와중에도 성장하고 또 성공하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웍스라는 업무용 협업 도구를 기획하고 있는 오하엽입니다. 서비스 기획뿐만 아니라 현 사회의 업무 경향과 고객의 부유시 분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기업 내 건강한 비대면 협업 문화를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연구하고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격 근무에 도움이 되는 협업 도구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팬데믹 시대 속 업무 방식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기업 속 한 명의 직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의 전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세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이 발표한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리스트 중 2위는 언택트가 차지했습니다. 그럼 1위는 어떤 단어일까요? 1위는 바로 팬데믹입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뜻하는 팬데믹, 그리고 사람과의 접촉을 지향한다 또는 비대면이라는 의미의 언택트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우리가 검색하게 된 것과 같이 요즘 우리의 삶은 전례 없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일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요. 팬데믹은 확실히 기업과 그 직원들의 업무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재택 또는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5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배 급증했고 전체 임금 근로자 2,044만 명 중 재택근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0.5%에서 2.5%로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많은 근로자들이 원격 근무로 업무 방식을 전환했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업무 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와중에도 성장하고 또 성공하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성공 방식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무실 밖에서도 생산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근무 환경에 맞는 적절한 업무 도구를 선택했다는 점과 건강한 비대면 협업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 비대면 협업 재택근무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일하는 방식을 자의든 강제든 어떻게든 바꿔야 하지만 막상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고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셨던 분들에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기업의 한 직원으로서 몸소 느끼고 경험한 코로나 전과 후의 업무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특히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은 어떻게 자유로운 비대면 근무가 가능한 조직 문화를 형성했는지 또 업무 방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을 성공적으로 바꾸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제가 실제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또 고객의 보이스를 통해 깨달은 내용 위주로 공유드릴 예정이라 엄청난 학술적 또는 데이터적 접근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세션이 업무 방식의 변화나 자유로운 비대면 근무가 가능한 조직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외국 또는 세계적 기업에서는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 문화 정착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던 반면 유독 한국에서는 해당 근무 형식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17년 입사해서 사용자들의 원활한 비대면 협업을 지원하는 툴을 기획하고 또 마케팅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드는 협업 툴을 회사 직원 전체와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모든 직원은 사무실로 출근하여 오프라인으로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앱을 쓰면 사무실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생산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요 라고 마케팅하는 게 진짜 맞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원격 또는 재택근무는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 근무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한 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한국은 십수년 이상 계속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오프라인 위주의 기업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일하고 있는 저 또한 이러한 근무 방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드라마 속 회사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또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무조건 오프라인, 즉 관계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업무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협업이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업무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 문화로 인해 팬데믹 이전 한국에서는 원격 근무에 최적화된 각종 업무 도구들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제가 만드는 협업 도구와 그 비슷한 앱들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의 대면으로 진행하던 업무 방식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코로나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전사 원격 근무로 전환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인데요. 원격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업무들을 모두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업무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스위치를 온오프하는 것처럼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원격 근무로 전환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불편했다고 느낀 점은 팀원과의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느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많은 유관부서와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협업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팀원, 그리고 그들과의 케미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케미가 좋아야 최상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격 근무 시행 초반에는 오프라인에서 함께 일하면서 느꼈던 동료애 또는 팀워크와 같은 시너지가 모두 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획안을 논의할 때 회의실에 함께 둘러앉아 열띤 토론을 펼치던 경험도, 토론 이후 함께하는 커피타임도 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업무 중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팀원 책상에 달려갈 일도 없어지게 된 거죠. 대신 회식 한 번이면 해결될 논쟁이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지속되기도 하고 그 회의마저도 모두가 가능한 시간으로 일정을 조율한 후에나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업무 스트레스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업무 외에도 제가 고민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긴 거죠. 하지만 영원히 불편할 것 같았던 원격 근무에 저도 또 다른 팀원들도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적응하고 보니 기존의 대면 근무와 비교했을 때도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협업 과정에서 내가 위치한 장소나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회의실이나 장소에서 모여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미팅이나 업무 대화도 전사 직원이 사용 중인 네이버 웍스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두가 같은 공간 또는 시간에 모여 일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서로가 원하면 연결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과 같은 업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통 근무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또 메신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업무의 진행 상황을 더욱 자주 공유하는 듯 원활한 협업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그라운드 룰을 팀원들과 함께 정립했습니다. 같이 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만 정했고 필요하면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설정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 서로의 일정을 파악하는 것도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각자의 일정을 달력에 상시 업데이트하고 업무 진행 상황도 수시로 공유하게 되면서 팀 또는 회사 내에서 진행 중인 업무 정보의 공유가 한층 활성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미팅 대신 음성 또는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미팅만큼이나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업무에 필요한 문서나 정보는 공용 드라이브에 올려두거나 메신저로 시의성 있게 주고받으면서 정보의 누락이나 유실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 연속성 그리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에 있는 것만큼이나 업무의 합이 맞기 시작한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멀어진 채로 업무를 하는 게 원격 근무가 아니라 팀원 모두 굳이 함께 책상에 둘러앉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또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원격 근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출퇴근에 들던 시간이나 불필요하게 생성되어 있던 회의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업무 시간 관리 또한 한층 자유로워졌습니다. 동시에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도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팀 전체 업무 처리 방식 또한 크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2021년 초부터 약 6개월간 비대면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한 건 있었습니다. 다양한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라서 회의 소집 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야 했는데요.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데 모여서 회의 아젠다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사실 서로의 소소한 이야기를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꺼내 막 공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회의 시간은 한정된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모두 다 보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기는 등 본래 그 회의의 목적에 맞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로 출근했을 때에는 정해진 회의 시간 외에도 자리에서 오가면서 다른 팀원들과 업무 이야기를 하거나 퀵 미팅을 소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회의 시간 외에도 아젠다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할 기회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원격 근무 전환 이후에는 모든 회의가 음성 또는 영상 통화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회의 시간을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력의 첫 번째로는 직원들은 회의 전에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미리 숙지해서 회의 시작 이후 바로 과제 논의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작업한 결과물 또는 업무 내용을 비대면 상황에서도 밀도 높게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 준비에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 효율은 대면 업무보다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면서 생긴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이는 바로 팀원 모두가 근무 시간보다는 일의 결과와 성과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원격 근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가 물리적으로 멀어지다 보니 누가 얼마나 오래 앉아 일했는지보다는 누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고 도출해낸 결과물이나 성과가 무엇인지 더 중요해졌습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평가에서도 결과물 또는 성과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엉덩이로 일한다고 하죠. 오래 앉아 있는 건 더는 무의미했습니다. 대신 성과를 만들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하려고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면 더 큰 성과를 만들까, 내가 한 업무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또는 재택근무 중 각각의 팀원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 계기도 생겼는데요. 회사에서는 단순히 팀원 또는 상사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업무 외적으로도 고려해야 되는 개인적인 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고 또 그들의 업무 환경 또한 급작스럽게 변화했기 때문에 마냥 일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화상회의 도중에도 불쑥불쑥 아기가 방에 찾아 들어와서 아빠가 놀아주지 않는다고 레고를 막 집어던지는 풍경도 목격할 수 있었고 밥 먹고 이래! 라는 가족들의 샤우팅이 들려도 저는 짜증을 내는 대신 조금 더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도 하고 사실 우리는 회사 직원이기 전에 누군가의 부모 또는 자식이잖아요. 이처럼 업무 중 생기는 사소하지만 재밌는 일화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대면으로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동료애를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근무 공간과 상관없이 자율성, 책임, 효율을 중시하는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업무 연속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사내의 원격 근무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셈이죠. 우리 팀, 그리고 회사에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었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업무 도구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적합한 업무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건강한 원격 근무 문화도 업무 효율성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업무 방식의 전환을 위해 고민하고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협업 툴을 원격 근무에 맞게 활용한 것과 같이 다른 기업들 또한 사무실 밖에서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각자의 근무 환경에 맞는 적절한 업무 도구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2020년 국내 협업 툴 시장은 전년 대비 무려 531%나 성장했고 국내 협업 툴 앱 사용자 수는 424만 3,558명으로 전년 대비 6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화상회의가 원격 근무의 필수 기능으로 떠오르면서 화상회의 기능을 지닌 앱의 2020년 10월 사용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증가한 378만 6,265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사용량에서 더 나아가 네이버 웍스라는 업무용 협업 툴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도 2019년 대비 2020년 네이버 웍스 신규 가입 회사가 50% 이상 증가했고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대비해서도 영상통화는 28배, 음성통화는 25배, PC 화면 공유는 15배 이상 사용량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네이버 웍스라는 협업 도구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서 저는 기획자로서 우리 고객들이 자주 쓰는 기능 및 사용 패턴 등을 단순히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고객의 보이스를 통해 협업 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 결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 한 곳인 깨비농장은 국내 최대 블루베리 전문 기업으로 블루베리 생산 시스템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농업 전문 기업입니다. 농장 업무 중 묘목 상태 등을 수시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본사에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업 툴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발생한 특이 상황 등을 본사에 보고할 때 따로 미팅을 잡거나 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장 직원들은 묘목 관리 등 현장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객사인 은광은 나이키의 전략 파트너 중 한 곳으로 오프라인 매장 24곳 그리고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매장 직원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화상회의로 교육 방법을 대체하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원활하게 잘 될까라는 고민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대체한 이후에도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는 50명씩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하던 교육을 최대 150명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 예방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업무 방식의 변화를 꿈꾸는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활용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현재 일하는 방식에 맞게 네이버 웍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는 고객사 중 한 분을 모시고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입 이후 달라진 업무 방식이나 기업 문화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